네, 재밌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자, 내일이면 여러분 7월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변하는 것도 있는데요. 7월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국과 EU의 FTA도 내일부터 발효되죠. 이렇게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은 와글와글과 함께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알차게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4부 함께 하시죠.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모두 정리해드리고요.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합니다. 참여는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가능하니까요. 많이 놀러오세요. 자, 그럼 오늘 목요일 센티비의 관심 종목 모두 확인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살펴볼까요? 준비된 화면 보시죠. 인터넷 게임 업체, 온라인 게임 업체로 대표적인 업체인데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국내의 게임 출시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체인데요. 블레이드 앤 소울의 2차 비공개 테스트가 8월에 시작해서 10월과 11월에는 공개 테스트가 가능하겠고요. 중국에서는 내년 상반기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성숙 단계에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잠재력이 큽니다. 2분기 매출액이 약 1,600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이 440억 정도,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약 4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시가총액이 40조 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는 상황이 많이 들고요. 그것은 결국 현대모비스가 계속 추구를 해온 자동차 부품의 모듈화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하청업체로서 하청업체한테 부품을 받아서 완성 부품을 만들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이 신고가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은 시장을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은 그 종목을 통해서 결국은 시장이 넘어가는 거고, 덩치가 큰 종목이 넘어가야 시장의 강세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대모비스는 어제의 상승이 상당히 좀 강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요, 기관의 집중 매수가 역시 크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어제 상당히 좀 적극적인 매수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상승 자체를 할 때 그 주역을 해줄 종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현대차가 됐든 포스코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그래서 현대모비스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신규 수주액이 2,100억으로요. 지난해 연간 수주액, 그러니까 지난해 연간 1년간의 수주했던 그러한 수주 금액에 거의 육박을 다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적,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매출액이 77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1억 정도 전망이 되는 부분들이 각각 뭐 30% 또 20%씩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차트적으로 넘어가도 그동안에 사실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아주 정말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을 보였다가 그 뒤로 이제 어떤 반등 없이 일단은 크게 또 조정을 크게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강세를 보이는 급등이 한번 나왔고, 그때 이제 좀 추세를 되돌리는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눌림이 전차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이제 오늘 혹은 내일 정도에서 한 번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리에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이동통신 유비쿼터스 솔루션 사업 전문 통신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VNO 테마주고요. 그래서 무선 인터넷을 활용한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MVNO 관련해서 테마주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플트 같은 경우에 하루 전날 같은 경우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 조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선을 한번 그어드린다면은 지금 이전에 한번 지지력을 보였고 최근에 저항을 보였던 가격대인 1930원의 가격대를 어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어제가 하츠 예를 든다면 하츠와 같이 오늘 양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 만나봤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던 관심 종목, 그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오늘 NC소프트 들고 오셨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28만 원, 목표가는 34만 원으로 설정하셨는데요. 내년까지 게임 출시 모멘텀이 꾸준하다고 하셨죠. 이어서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은 현대모비스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 또다시 들고 오시는 종목인데요. 신고가 경신한 종목입니다. 40만 원까지 올라왔죠.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눌렸을 때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42만 원이네요. 구피플 인베스트의 김성남 대표 아바코 들고 오셨는데요. 2분기 실적이 기대됩니다. 12,000원 이하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단기 상승을 올려서 13,000원으로 설정하셨네요.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역시 단기 종목이었습니다. 인스프리트였는데요. 장중에 12% 오르면서 오늘장에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투자증권의 김민규 차장은요. 호남석유와 대한항공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호남석유는 목표가가 1차와 2차 장기로 나눠주셨고요. 대한항공도 단기와 장기로 나눠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만나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는 하시되 그래도 투자하기 전에는요.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종목 토크 베스트 5에서 확인하시죠. 대림산업 같은 경우 뭐 잘 아시다시피 대형 건설사고요. 그리고 그 해외 쪽에 수주가 상당히 많은 회사인데 최근에 그 건설사들의 조금 그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6월 7월 초에 마무리가 되면서 조금 건설주에 훈풍이 좀 불지 않겠나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금 우량한 대형 건설사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그 국내에 한정된 그 대형 건설사들 조금 압축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해외 수주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원 가격대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이죠.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현재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4만원까지 전 고점가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점유율 높여가고 있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의 중형에 대한 그런 강점 그리고 K5와 K7의 그러한 판매 호조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기아차의 주가 상승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좀 멀게만 느껴지고 있는 8만원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하반기에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 7만원 라인에 대한 어느 정도 지지력은 좀 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담 없이 어느 정도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목표가는 8만원 라인 그리고 손절가는 65,000원 라인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그 유가 하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정유수 같은 경우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정제 마진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악재가 됩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원가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업이익 쪽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제품 시장 반등이라든지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KP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신다면 박스권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급이 호전이 되고 있다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조금 그 주가가 그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그 긍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기관 쪽에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수급적으로 부담이 됐던 기관이 수급을 매수로 전환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46만원대 어느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그런 그 긍정적인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철강 업종에 대한 그런 그 긍정적인 전망은 상당히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역시 중국의 그런 긴축이 하반기에는 조금은 우려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성과 그리고 실적 개선세 당연히 철강 업종 내에 포스코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단기 급등했다는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뭐 저점 대비 한 15%밖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가는 역시 50만 원대를 다시 한번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52만 원대 역시 정고점 부분까지는 업황 개선에 대한 그리고 가격 이상 모멘텀만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빠르게 지금 시점 뭐 대형주라고 해서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빠르게 빠지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수급적인 그런 개선만 이루어진다면은 V자 반등도 또 가능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52만 원 라인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짧게 한 42만 원대까지는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손절하는 전략을 좀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숨은 수혜주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가 판매가 증가하고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컸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조금 강하게 조금 모멘텀이 됐었지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조금은 언급이 덜 됐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그 현대차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물류, 유통, 뭐 상사 부분에서 무한한 뭐 가능성이 좀 주목해봐야 된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숨은 수혜주라고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넘어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오늘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기관 쪽의 수급이 조금 매도를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투신 쪽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 5개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대응 전략 정리해보죠. 화면 주세요. 네, 오늘은 심기원 전문가,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함께 했는데요. 먼저 현대글로비스, 현대차의 숨은 수혜주다 하셨어요. 목표가는 19만 6천 원. 포스코, 하반기 철강 업황 개선 기대감에 목표가 52만 원까지 가능하겠다 하셨고요. KP케미칼, 기관이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수급이 괜찮은데요. 목표가 28,500원. 기아차, 말이 필요가 없겠죠. 목표가 8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나머지는 대림산업입니다. 이 건설사 신용평가 찻잔손 태풍으로 그치면서 목표가 14만 원까지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네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의 5종목 현대하이스코, 휠라코리아, 한화케미칼, STX, 조선해양, 대한항공 담겨 있습니다. 변한 건 없고요. 역시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도 변한 게 없네요. NC소프트, 심텍, STX 엔진 꾸준하게 보유하십니다. 자,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코오롱아인의 GS건설, 고려아연, BS금융지주 4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SM, 현대차, CJ ENM, 아시아나항공, 성우하이텍까지 꾸준하게 보유하십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4종목 꾸준하죠. 현대하이스코, 기업은행, 영원무역, 삼성물산입니다. 자,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기아차, SK, 신한지주를 꾸준하게 들고 가십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는 하시들 그래도 냉철한 판단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 관심 종목은 센티비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정태근 전문가의 관심 종목이었죠. 인스프리트가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이외에 현대글로비스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스프리트가 장중에 12% 오르면서 목표가 도달했고, 그리고 종목 토크 베스트5에서 현대글로비스 얘기해 주셨는데요. 현대차의 숨은 수혜주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뭐, 이제는 더 이상 물류회사가 아니다, 뭐, 이러한 얘기도 들리던데요. 추가 대응 전략 두 종목 모두 간단하게 살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인스프리트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프리트 같은 경우에 오늘 충분히 매수가 주고 장중에 그 목표가를 줬기 때문에 충분히 8% 정도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좀 윗꼬리를 단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오늘 매도를 못 하신 분이시라면 내일 쪽이나 아침 쪽에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네. 1차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현대글로비스 한번 말씀 좀 드려본다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저항이 됐던 가격 부분이 16만 7천 원을 지금 이제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현대차에 대해서 또 다른 수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관한 물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이런, 현대차와 관련된 물류회사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상승이 현대모비스와 조금 네. 유사한 패턴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알차게 추가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죠. 홍희진의 퀴즈 앙풀이 오늘 라이징 스타계 홍희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글쎄 2100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최근 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은 뭐 매수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잘 모르실 텐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 현재 같은 시장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기법 같은 거를 하나쯤은 익혀두신다라면은 뭐 장이 빠질 때나 아니면 오를 때나 거기에 맞는 기법을 쓰셔서 일단 매수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그런 고민 어떻게 하면은 좋은 종목을 적세적소에 매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장대 기법 좀 알려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홍희진 팀장님이 장대 기법에 관련한 문제를 2번 연속으로 출연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69회차, 71회차 퀴즈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실전 문제였던 71회차 퀴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문제였는데요. 어떤 종목은 장중 변동성은 크지만 종가는 10,000원을 지키는 흐름을 보였다. 그럼 이 종목의 10,000원은 단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습니다. 퀴즈 보기 전에요. 일단 이 장대 기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기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기법은 매수할 때 어떤 사인이 나오면 들어가는가가 이제 네.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대 기법이라는 부분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락 종목, 그러니까 낙폭과대, 그러니까 좀 어떤 대형주가, 그러니까 대형주가 낙폭이 과대해서 빠진다라면 일단 그 장대 기법에 일단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두 번째, 그 낙폭과대는 종목이 밑꼬리가, 그러니까 몸통보다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네. 2개 이상, 그러니까 그 캔들이 한 2개 이상 나온다라면 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각각의 캔들이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기법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일단은 대형주,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낙폭이 엄청나게 심해지는데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기법에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응 기법, 아무래도 이 장대 기법이라는 기법은 매수 타이밍을 좋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잡아서 5% 내지 10%를 먹는 기법이기 때문에 좀 단기 기법에 해당된다라는 부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차트를 살펴볼까요? 네네. 자, 차트 나와라. 짜잔. 차트가 네, 롯데 쇼핑 차트인데요. 준비된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짜잔 살펴보면요. 일단 특징이요. 6월 16일부터 4회 연속으로 몸통보다 긴 아랫꼬리가 발생을 했고 거래량이 줄어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롯데 쇼핑 다들 아시는 초대형주 맞죠. 그 다음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2물량 1조 원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그 다음에 캔들의 길이가 몸통보다 기느냐, 그 밑꼬리가 네. 몸통보다 긴 구간이 4번 정도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분을 봤을 때 장대 기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두 개, 하지만 이런 패턴이 지금 나와도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는 매수를 못하죠. 예, 왜냐면은 상당히 좀 심리가 불안하시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당시에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못 사시는데, 지나가 보면은 좀 패턴이 완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는 것을 잘 실행해야만 고수와 초보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래야 네. 고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개미분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종목 내가 샀어야 되는데 살 수 있었는데. 네. 네, 그런 종목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알아도 실천에 옮기느냐 못 옮기느냐 그 차이가 하수와 이제 고수를 이제 갈아놓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법적인 내용이 있다라면 일단은 매수를 네. 해보자라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장대 기법 요건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을 하더라도 네.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한 가지만 충족이 돼서는 안 돼요. 네. 한 가지만 충족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가 제외가 돼서, 일단은 거기 나머지 요건에 충족이 된다라면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네. 두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네. 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두산이요? 두산 차트를 지금 화면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다들 아는 대형주 맞죠? 그 다음에 주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 좀 포함이 되고, 하지만 지금 밑꼬리가 캔들, 몸통보다 긴 구간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밑꼬리가 일단 달려났기 때문에 관심권에 편입을 해두셨다가, 그 다음 첫째 날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밑꼬리가 긴
캔들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장대 기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해지네요. 71회차 문제 바로 이거였죠. 어떤 종목은 장중 변동성은 크지만 종가는 10,000원을 지키는 흐름을 보였다. 그렇다면 10,000원은 단기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바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장대 기법, 그러니까 기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간 네. 구간에 따라서 많은 기법들이 발생을 하는데 요거 하나만 외우셔도 이번 하락장 조정받을 때 적재적소에 매수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특징 잘 이해해서 공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출석 체크해봐야겠죠. 음악 주세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 놀러 오셨어요. 요즘 6월의 마지막 날 대박 아주매님 꾸준하게 놀러 오시고요. 꿈꾸는 저금통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필명 다판다곰님께서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수급 개선의 신호가 명확한 것이겠죠. 앞으로 승승장구하길 기대합니다. 아마 코스피 얘기해 주시나 봐요. 그리고 필명 또각또각님께서도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으로 오늘 20% 넘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티미만 볼 거예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 맞히기 이벤트 당첨자. 오늘 코스피가요 2100.69포인트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가장 근접하셨던 분이 필명 가마니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 써주신 두 분과 그리고 가마니님께는요 선물 드리는데요.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이벤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풀어주신 퀴즈는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최근 한화케미칼의 패턴은 무엇이며 이 패턴이 완성될 경우 취해야 할 매매 전략은 무엇인가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당첨자는 그 가운데 기찬기친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바로 센티비에 출연 중인 두 분의 전문가 정윤성, 심기현 전문가가 집필한 책이죠.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내일까지 풀어주실 퀴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계양전기 차트를 보고 최근 어떤 패턴이 형성되어 있으며 3,000원, 3,300원대의 가격을 평소 대비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할 경우 일반적인 대응 전략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내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락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퀴즈 공개 완료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샌드자 플러스, 대박 플러스도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